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유독 잊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조건이 좋아서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사람.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하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 같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은 사랑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외모,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성적 매력. 이런 것들이 사랑의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됩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도 관계에서 나름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이런 것들을 넘어선 무언가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객관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왠지 모르게 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심리학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윤근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탐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이라는 현상 뒤에 숨겨진 무의식의 역학을 밝혀냈습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 영혼의 동반자라는 개념, 그리고 자기 발견의 여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윤근 우리에게 사랑의 더 깊은 차원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린다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남성의 무의식 안에는 여성적 요소가 있고 모든 여성의 무의식 안에는 남성적 요소가 있습니다. 윤근 남성 안의 여성적 요소를 아니마라고 불렀고 여성 안의 남성적 요소를 아니무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성이 여성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거나 여성이 남성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우리 내면의 심층에 존재하는 원형입니다. 원형이란 인류 공통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이미지와 패턴입니다. 아니마는 남성에게 있어서 영혼의 이미지이자 내면의 여성입니다. 아니무스는 여성에게 있어서 영혼의 이미지이자 내면의 남성입니다. 이 내면의 이미지들은 우리가 이성에게 끌리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이 특정 여성에게 강하게 끌리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여성이 자신의 아니마, 이미지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특정 남성에게 끌리는 이유 중 하나는 그 남성이 자신의 아니무스 이미지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눈에 반하는 현상의 심리학적 설명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하던 이미지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끌림은 상대방의 실제 모습에 대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우리의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초기에는 상대방이 완벽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보이고 단점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투사한 이미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투사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면서 처음의 환상이 깨지기도 합니다. 많은 관계가 이 단계에서 위기를 맞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는 실망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투사가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그 실제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투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안의 이미지를 상대방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유한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투사를 인식하고 그것과 상대방의 실제 모습을 구분하려는 노력을 할 때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일부를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니마나 아니무스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이니까요. 상대방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숨겨진 측면과 만나게 됩니다. 사랑은 자기 발견의 여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남성에게 있어서 아니마는 단순히 이상적인 여성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성 자신의 감정, 직관, 창의성, 영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성이 자신의 아니마를 의식화하고 통합하면 더 완전한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감정을 더 잘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직관을 신뢰할 수 있게 되며 삶의 의미와 영적 차원에 더 열리게 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아니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상적인 남성상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논리적 사고, 주장, 행동력, 의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아니무스를 의식화하고 통합하면 자신의 생각을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며 삶에서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란 서로가 서로의 아니마와 아니무스 발달을 돕는 관계입니다. 남성은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여성적 측면을 발견하고 통합해가며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남성적 측면을 발견하고 통합해갑니다. 이것이 융이 말하는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단순히 서로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는 관계입니다. 이제 여성이 남성의 내면 세계에 어떻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성에게 있어서 여성은 종종 아니마의 담지자입니다. 남성은 여성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여성적 측면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있으며 평소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남성의 아니마를 자극하면 남성은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 여성에 대한 끌림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섭니다. 마치 영혼이 끌리는 것 같은, 운명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외모나 조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객관적으로 더 아름답거나 조건이 좋은 여성이 있어도 특정 여성에게만 이런 끌림을 느끼는 것은 아니마의 투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에너지는 남성의 내면에 있는 문을 엽니다. 그 문 뒤에는 남성 자신도 몰랐던 감정들, 욕구들, 꿈들이 있습니다.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남성은 자신의 이런 측면들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종종 감정을 억압하도록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해야 한다. 울면 안 된다. 감정적이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받으며 자라온 남성에게 갑자기 솟아오르는 강렬한 감정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이 열리는 것은 남성의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연결되지 못한 남성은 삶의 깊이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관계에서도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여성의 에너지가 이 닫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여성이 모든 남성에게 이런 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여성이 특정 남성의 아니마를 자극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특별한 끌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중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울의 역할입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그 자신을 비추어 보여줍니다. 남성이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여성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장점도 보게 되고 단점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성장해야 할 부분도 보게 됩니다. 좋은 관계에서 여성은 남성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줍니다. 비난이나 강요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남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 공명이라는 현상도 중요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연결이 형성되면 감정이 서로 전달됩니다. 한 사람이 기쁘면 다른 사람도 기쁘고 한 사람이 슬프면 다른 사람도 슬픕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실제로 그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융근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무의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연결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감정적 공명이 깊은 관계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무의식이 깊은 수준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연결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밀감입니다. 외모나 조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연결입니다. 이제 영적 반추가 사랑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영성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융은 인간이 단순히 생물학적, 심리학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의 경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사랑에도 이런 영적 차원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상대방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넘어섭니다. 상대방을 통해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는 느낌,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느낌,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영적 차원입니다. 영적 반출한 이런 경험들을 깊이 되새기고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왜 이 사람에게 끌리는지,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사랑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찰 없이 관계에 휩쓸려 다니면 사랑의 깊은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반출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표면 아래에 있는 더 깊은 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융은 개성화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 발달의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개성화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측면들, 의식과 무의식,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남성적 측면과 여성적 측면을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개성화 과정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개성화를 촉진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숨겨진 측면을 발견하고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며 자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통합해 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완전한 인격으로 성장합니다. 사랑이 단순히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성장해가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관계가 개성화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 하거나 관계를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 오히려 성장이 저해됩니다. 건강한 사랑은 각자가 자기 자신으로 서 있으면서 서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완전한 존재가 만나서 함께하는 것이지, 두 개의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진정한 사랑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사랑에는 성장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자신의 단점을 고치고 싶어지고 더 발전하고 싶어집니다. 상대방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그 관계가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거나 자존감을 떨어뜨리거나 성장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진정한 사랑에는 자유의 요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상대방의 꿈과 열정을 지지하고 상대방이 성장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질투나 집착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이 관계의 기반입니다. 셋째로, 진정한 사랑에는 깊이의 요소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들을 넘어서 상대방의 영혼과 만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외모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그 본질적인 연결은 변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넷째로, 진정한 사랑에는 평화의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고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섯째로, 진정한 사랑에는 신비의 요소가 있습니다.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인지, 어떻게 이런 연결이 가능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영적 차원과 관련됩니다. 우리의 의식적 이해를 넘어서는 무의식적, 영적 차원에서 연결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동반자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영혼의 동반자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의 끌림, 특별한 연결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끌림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하고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진정한 의미에서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면서 동시에 선택입니다. 처음의 끌림은 감정입니다. 통제할 수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끌림을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상대방을 선택하고 관계에 투자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감정과 선택이 함께할 때 사랑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자신의 무의식을 상대방에게 투사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상대방에게서 보고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자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상대방이 그 이미지에 맞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이런 관계는 진정한 만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회피하면서 상대방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사랑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상대방의 사랑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상대방이 사랑해주면 괜찮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자신에게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자기 자신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의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과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고 그 온전함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도 융의 심리학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많은 갈등은 투사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에게서 유독 신경 쓰이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종종 자신의 그림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상대방에게서 보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이기적인 면이 신경 쓰인다면 자신 안에도 이기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게으른 면이 화가 난다면 자신도 게으르고 싶지만 그것을 억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림자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면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이것이 나의 그림자와 관련 있지는 않을까 하고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이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자기 성찰이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또한 관계에서의 갈등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숨겨진 측면을 발견하고 상대방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기만 하거나 억누르기만 하면 이런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사랑의 계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봄처럼 설레고 모든 것이 새로운 시기가 있고 여름처럼 뜨겁고 열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가을처럼 성숙하고 풍요로운 시기가 있고 겨울처럼 조용하고 때로는 힘든 시기도 있습니다. 처음에 열정이 식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계절로 넘어간 것입니다. 처음의 뜨거움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식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더 깊은 연결, 더 안정적인 사랑,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처음의 열정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더 지속적이고 의미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의 열정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으면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떠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사랑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계절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봄의 설렘도, 여름의 열정도, 가을의 풍요도, 겨울의 고요함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조건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사랑에 조건을 붙입니다. 외모가 어떠해야 한다, 돈이 있어야 한다, 지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사랑의 본질은 아닙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보면 진정한 끌림은 무의식의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투사, 영혼의 공명, 깊은 심리적 연결은 외모나 조건과 무관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외모나 조건이 초기의 관심을 끄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외모나 조건이 별로라도 깊은 끌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영혼이 끌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 수준에서의 연결입니다. 이런 연결이 있을 때 관계는 표면적인 것들을 넘어서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운명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적인 사랑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정해진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알아본다고 믿습니다. 융의 심리학은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융은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성이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의미 있게 연결된 사건들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동시성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그것이 삶을 바꾸는 만남이 되는 경우입니다. 운명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 있는 만남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운명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개성화 과정을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온전해질수록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운명적인 사랑을 찾는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완벽한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만나는 사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맞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심리학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 투사와 그 너머의 사랑, 영혼의 동반자, 여성의 에너지가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감정적 공명, 영적 반추, 그리고 개성화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외모나 조건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며 서로의 성장을 돕는 여정이며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사랑은 신비입니다. 완전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비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의 더 풍요로운 차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랑과 관계에 작은 통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